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챔스 PSB전에서 실망스러웠던 이강인에게 또 신뢰를 줬다. 이게 아예 그냥 또 왜 썼냐? 빼라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건데 좀 괘씸하네요. 요즘 이강인 선수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욱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반감이 심한 두 도시죠. 파리를 연고로 하는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마르세유를 연고로 하는 올랭피크 마르세유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르 클라시크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클래식 매치,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에클라시코. 네. 이런 아주 빅매치죠. 통산 전적에서는 파리가 많이 앞서고요. 최근 전적에서도 줄곧 무패 행진을 달려왔던 게 파리인데,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제 프랑스 유일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라는 자부심으로 파리와의 라이벌 관계를 좀 버텨오고 있는, 성적도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현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 물론 파리가 우세하지만 최근에 마르세유가 그래도 달라졌고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브라이턴에서 전술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던 빅클럽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잡았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젊은 명장이죠. 데 제르비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 공격적인 축구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성적도 최근 8경기,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 치른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 파리와 모나코에 근소하게 뒤진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만약에 홈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많은 걸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르세유가 이제 파리를 기다렸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합에서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확고한 실력적 격차를 드러내면서 마르세유가 완패를 했습니다. 파리는 선발 구성 자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초반부터 제로톱이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기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지 매체에서도 뒤에 보면은 초반에는 제로톱처럼 뛰었다고 나오는데, 거의 초반부터 계속 덴벨레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이제 우스만 덴벨레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평소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뛰었고요. 올 시즌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기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날이 그날이었고,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제로톱의 펄스나인 역할, 가짜 9번 역할을 맡아서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압박을 넣고, 공격 상황에는 하키미한테 측면을 내주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프스페이스 위치에 많이 좀 위치가 돼 있었는데, 어떤 덴벨레가 내려가면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짜 9번 역할도 본인이 일부분 담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원활하게 활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경기는 원정팀 파리가 초반부터 주도를 했어요. 전반 7분 만에 네베스 선제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굉장히 쉽게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20분이었죠. 사실상 이날 승부의 결정타가 된 마르세유 미드필더 아리트의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현지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이렉트 퇴장을 줄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봐도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이렉트까지 줄 거였나?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워낙 빅매치였고 또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심 입장에서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을 그런 판정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파리 수비수죠. 이 마르키뉴스한테 거칠게 태클이 들어간 건데, 주심이 워낙에 단호하게 레드카드를 뽑아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뭔가 받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뒤로는 파리가 압도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파리가 주도를 하고 경기를 지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줄어든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정말 헉헉거리면서 경기를 했고요. 전반 29분에 이강인을 향해 올라오던 크로스를 마르세유 수비수인 벨라르디가 걷어내려다가, 이거 사실 놔뒀으면 그냥 골키퍼가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자책골이 됐습니다. 2대 0으로 스코어가 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40분에 바르콜라가 덴벨레 도움 받아가지고 골을 추가하면서 3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마르세유가 10명이 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승부가 판가름 났다고 봐야죠. 전반 40분에 3대 0이 됐는데 10명이다. 이거를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날 파리 입장에서는 골을 더 넣었어야 되고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빅찬 스미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바르콜라도 많이 놓쳤지만, 이날 파리 입장에서는 앞건은 단연 덴벨레였습니다.
특히 요 후반 10분 상황 중앙으로 기가 막히게 침투를 해가지고 왼쪽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슈팅까지는 성공을 시켰는데 와 여기서 골대 위로 정말 저는 너무 보다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슈팅이 됐습니다. 완벽한 골 찬스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치면 스트라이크라고 할 수 없죠. 궤적은 달랐지만 왕년에 제가 그 맨유 동팡저우 슈팅 봤던 고기 결국 파리는 후반에 한 골도 더 넣지 못했고요. 경기가 3대 0으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크게 이겼지만 후반만 놓고 보면 10명이 상대로 상대가 10명인데도 전혀 뭐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물론 빅찬스 미스가 좀 있긴 했지만 상대에게 좀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를 두텁게 세운 이 마르세유의 어떤 전략에 말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겼지만 굉장히 좀 팬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좀 껄쩍지근한 좀 뒤끝이 남는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입장을 바꿔서 보면 데제르비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을 좀 칭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반만 보면은 이거 진짜 5대0, 6대0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마르세유 선수들이 멘탈 나간 게 보일 정도로 거의 뭐 뛰지도 못하고 뭔가 좀 홀린 것 같이 경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3대0이 됐을 때 마르세유 팬들이 벨로드롬 경기장 여기가 이제 98 월드컵 때 우리가 네덜란드랑 했던 경기죠. 그 5대0 경기. 아무튼 마르세유 팬들이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대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화면에도 잡혔는데요. 또 열불 나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전반전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후반에 4백을 5백으로 바꾸고 전반에 4-4-1로 했던 경기 운영을 5-3-1로 바꿔서 파리의 측면을 좀 무력화시키는 이런 선택을 했던 데제르비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주요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국 졌고 좀 실망스러운 패배이긴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거를 또 시험을 하고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좀 무너지던 팀을 어쨌든 그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속이 성과를 거둔 후반이 아닌가 마르세 입장에서는. 아무튼 파리는 이날 빅찬스 미스만 무려 5개를 했습니다. 예. 마무리 심각한 무능을 노출했고요. 이게 진짜 스트라이커 없어가지고 제로톱 쓰는 상황도 좀 답답합니다만 이런 식이면 진짜 리그는 몰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기 탈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성적도 안 좋습니다만 경기력이 이런 식이면. 자, 이강인 선수는 이날 78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패스 성공률 96%, 키패스 1개 기록을 했고요. 아쉬운 거는 일방적인 승부였기 때문에 공격수로 나온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골이나 그 비슷한 장면 만들기 바랬었는데 슈팅을 한 개도 못했습니다. 슈팅 없이 나갔어요. 덴벨레 바르콜라가 양쪽에서 워낙 이날 덴벨레 중앙이었지만 워낙 욕심을 부리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날은 그렇게까지 난사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키미하고 덴벨레 사이에서 좀 애매한 역할을 받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 매치 평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키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팀 평점을 다 짜게 줬습니다. 진 팀이나 이긴 팀이나. 특히 완패한 마르세유에서는요, 맨유 출신의 그린우드 최근 상당히 그 리가 와가지고 적응 잘하고 있었던 이 친구한테 아주 박했습니다. 무려 1점을 줬어요. 와, 근데 어떻게 1점을 주지? 평가 내용을 보니까 데제르비 감독이 하프타임에야 그린우드를 뺐는데 너무 늦은 교체였다. 그러니까 전반 다 뛰게 한 것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못했다는 거죠. 성의 없는 플레이로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다. 공이 없을 때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와, 진짜 대단한 혹평인데 모르겠어요. 제 경기를 봤는데 1점을 줄 정도였나? 좀 부진하고 그쪽에서 경기가 안 풀리긴 했지만 진짜 대단합니다. 자, 파리 평점 볼게요. 이강인 선수에게 최저점 줬습니다. 5점.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역할을 받았는데 영향력이 미미했다. 발레르디의 자책골을 유발한 뒤 바르콜라의 세 번째 골을 도운 덴벨레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발레르디의 자책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바르콜라의 세 번째 골이 덴벨레 어시스트였는데 덴벨레한테 연결시켜줄 때 좋았고 그 얘기죠. 플레이에 꾸준함은 없었다. 네. 최고는 네베스, 에메리, 또 파초, 하키미한테 7점씩 줬고요. 근데 레키프는 에메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국의 유망주라서 그런지 최고점 줄 정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점은 이강인하고 이날 쐐기골 넣은 바르콜라입니다.
기회 많이 놓친 거에 대해서 혹평을 했네요. 바르콜라 같은 경우에. 근데 골도 없고 더 큰 빅찬스를 놓쳤던 덴벨레한테는 또 6점을 줬네요. 예. 의외의 최고점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입니다. 이 레키프가 엔리케 감독한테 좀 약간 그 매몰찬 매체 중에 하나였는데 보시면 오늘 8점 줬고요. 엔리케가 고집이 센 감독이긴 하지만 이번 시합에서는 이강인을 가짜 9번에 세우지 않고 덴벨레를 세워서 미드필더 3명과 다이아몬드를 이루게 했다. 모든 게 이 다이아몬드에서 비롯됐고 수적 우세를 점하기 전에도 마르세유를 몰아붙였다. 어떤 그런 포지션 이동이나 미드필드 구성에 대한 칭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풋 메르카토입니다. 여기도 빡십니다. 최고점은 선제골 레베스한테 줬고요. 죄다 7점 8점 줬던 평점인데 이강인한테는 5점을 줬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챔스 PSB전에서 실망스러웠던 이강인에게 또 신뢰를 줬다. 이게 아예 그냥 또 왜 썼냐 빼라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건데 좀 괘씸하네요. 요즘 이강인 선수 잘했는데 가짜 9번 자리에 서기도 했지만 주로 오른쪽에 위치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키미와의 연계를 빼면 경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늘은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 중에서 최저점 받은 거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기여도가 높지 않았고 슈팅 하나도 못 때린 경기였기 때문에 뭐 점수가 낮은 거는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영민 보겠습니다. 구영민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6점 줬고요. 파리의 가짜 9번을 맡아서 세 번째 골에 관여를 했다. 가짜 9번은 아니었는데 중원에서 그린우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걸 따냈고 전진하던 덴벨레에게 연결을 해줬다. 여기는 네베스하고 바르콜라한테 최고점 8점을 줬네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3대 0이면 사실 이런 더비 매치에서 대승인데 후반전을 워낙 좀 못했고 공격수들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평점이 파리 선수들에게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리는 다음 주 주중 경기는 없습니다. 주중 경기는 없고 다음 주말에 렁스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이강인 이적설이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습니다. 이때까지 또 잘 좀 추스려가지고 이강인 선수도 좋은 경기력 좀 유지를 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좀 골 외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리가 마르세유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